음, 이번에는 제 5주차 두 번째 강의로서 진각국사 해심 스님, 이분은 이제 지난번에 했던 보조국사 그 진월 스님을 이어서 수선사를 맡았던 분이신데요. 이분이 설명했던 이제 유교와 불교는 같은 뿌리다라고 하는 거. 근데 요즘에서 이제 성리학교 유교 사관이 대두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성리학교 유교 사관은 이제 그 불교보다 유교가 더 우수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교와 유교는 같은 뿌리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서 했던 그런 글인데요. 어, 이 글에서도 여러분 역시 이제 사가가 쓴 글과 전문 해설자의 해설, 그리고 이제 전문학자의 쓴 논문을 비판적으로 검토해서 여러분들의 그 역사 현장 재현 능력, 그리고 이제 미래 역사 재구소 능력을 함양해야 되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역사 논문 작성의 능력도 이제 커질 것이고, 역사적 훈련을 통한 그 말하기도 성장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조기 진가국사 어록에 나와 있는 이제 참정 최홍유에게 답하는 글 속에서 이제 주장했던 그 유교와 불교는 같은 뿌리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볼 텐데요. 이 사료는 진각국사 해심이 남긴 어록을 모아서 그 편찬한 이제 진각국사 어록에 실린 건데요. 유교와 도교의 뿌리가 불교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해가 담겨 있고, 유교와 불교는 겉으로는 이제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이제 공자의 말 등을 보게 되면 실상 이제 근본의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문 해설자의 해설입니다. 이걸 염두에 두면서 이제 그 해심의 생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고 공문화 공금입 아사중 공시불지유 아시유지불 호의 빈주 환작사자 자고이연 비금시이 인기명칙 명즉 불유형이 직위실즉 유불무수 불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참정 최홍윤에게 답하는 것을 보게 되게 되면, 처음에 이제 해심은 옛날에 공예 문화가 있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그 예전에 이제 그 과거 시험을 봤을 때 최홍윤이 이제 과거 시험을 주관하는 그런 일들을 해서 공예 문화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최홍윤 공이 이제 우리 수선사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 예전에는 공예 문화에 있었고 지금은 이제 그 우리 수선사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최홍윤과 해심의 관계를 보게 되면, 그 최홍윤은 공은 불교의 유생이요, 나는 그 유교의 불자다. 그러면서 서로 이제 한 번은 그 손님도 되고 한 번도 주인이 되고 해서 서로 이제 그 빈주가 서로 바뀌기도 하고요. 스승과 제자됨도 이제 그 서로 교체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옛날부터 그러했고 지금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생각에 그 우리들은 이제 한번 사제관계면 영원한 사제관계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이제 20세기적 아이디어, 산업사회적 아이디어고, 저도 이제 항상 여러분들한테 주장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어떤 과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리더와 멤버는 항상 교체가 된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역사 영역에서는 그 내가 리더가 될 수도 있죠. 역사를 오래 공부를 했으니까.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문화 영역에서 영화를 한다거나 이제 게임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게임에 가면 이제 저가 멤버가 되고 이제 여러분들 중에 누구가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는 상황을 이제 여기서 설명한 것이 이제 그 손님과 서로 손님과 주인이 된다. 호의 빈주하고 환작 사자,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가 서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중세 시대 때의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뛰어나죠, 그렇죠? 이런 생각들을 보면 오히려 이제 21세기하고 같은 디지털 시대와 같은 그런 사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손님과 주인이 서로 바뀔 수도 있고 스승과 제자도 수없이 이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첫 번째가 중요한 얘기고요. 또 이제 불교 유교 관계를 볼 때
그 이름만 생각한다면 이제 그 불교와 유교는 이제 다르지만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 그 실상을 안다면 유교와 불교는 다름이 없다고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해심 스님은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기세경경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서 기세경경은 불언, 하견이성, 완진단행화, 일자노자, 시가섭보살, 이자공자, 시유동보살, 거차즉, 유도지종, 종어불법, 이권별, 실동자호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기세경이라고 하는 그런 경전을 보다 보면 부처님 말씀에 내가 이제 두 성인을 이분은 이제 그 부처님 그 당시 이제 인도에 계셨으니까 두 성인을 진단에 보내서 중국에 보내서 이제 교화를 펴리라 하고 했는데 이제 한 사람은 이제 도자보살로서 그분은 이제 가섭보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한 사람은 이제 공자 그로서 이제 유동보살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이제 이 말에 따르면 그 기세계경이라고 하는 거기서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유교와 도교는 모두 이제 불법에서 흘러나온 것이 되니까 방편은 다르지만 실제는 같은 거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 공자왈, 참호, 오도 일이관지, 우활, 조문도, 석사, 가의, 수원도자, 내관통만법, 무담무멸자야, 기지무담무멸고, 임지왈, 석사, 가의 이렇게 있는데 공자께서 말씀하실 때 그 제자 참에게 참아 내 돈은 하나로 통한다, 일이관지한다 라고 하셨고 또한 이제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럴 바 이게 도라는 것은 바로 세상 만법을 관통하여서 끊어지거나 소멸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러한 도가 이런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고 하셨다고 하는 말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식상구, 이위여하, 약신득급, 다이마대사, 즉 심즉 불, 비심비불, 시시참상, 이철증 초로, 위칙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서 이제 그 상공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만약 이 편지를 받으신다면 마땅히 마조대사에 마음이 곧 부처요. 마음이 아니면 부처도 아니다. 라는 화두를 때때로 상세히 살펴서 철저히 깨치는 법칙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니까 너무 그 본인이 육아이기 때문에 이제 공자님 말씀만 계속 이제 묵수하지 마시고 이제 그 공자님조차도 이제 불교계에서는 이제 그 불교의 불교에서 이제 파생되어 온 그러한 그 진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그 공자의 말씀에만 묵수하지 마시고 이제 불교계의 그 큰 스님이었던 마초대사의 마음이 곧 부처다. 마음이 아니면 부처도 아니다라고 하는 화두를 이제 그 상세히 살펴서 철저히 깨치는 법칙을 삼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해심 스님의 그 말씀이셨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었을 때 이제 그 역사가 해심이 얘기하는 것은 유교와 도교의 종은 이제 불법에서 나온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유교, 도교, 불교라고 하는 것은 그 모두 이제 그 다르지 않고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이제 해심이 얘기하고 싶은 거죠.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전문학자가 이제 그걸 어떻게 해설을 하고 있느냐, 이게 글을 전체의 맥락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달하고 싶을 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료는 그 진강국사 해심이 남긴 어록을 모아서 찬한 진강국사 어록에 실린 것으로서 그 유교와 도교의 뿌리는 불교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는 이해가 담겨 있지요. 그래서 이제 유교와 불교는 겉으로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이제 공자의 말 등을 보면 실상 근본은 차이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의 전통, 그러니까 유교와 도교가 유교와 불교가 그리고 도교와 불교가
그 근본상 차이가 없다. 이런 아이디어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를 보게 되면 이 전문학자의 해설을 보면 고려는 태조대부터 불교를 세계 전반을 가로지르는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서는 이제 부처의 가호를 통해서 국왕과 왕실의 신성화를 이제 기하려고 했었고 그러면서도 통치하는 데에서는 이제 덕치를 할 때에는 이제 유교 정치 사상을 실천함으로써 성인이 다스린 나라가 되고자 했다. 이런 내용을 이제 태조왕건이 그 훈여 10조에서 발표한 바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이제 최숙로라고 하는 유학자는 유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도고 불교는 이제 몸을 닦는 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상기시키고 난 다음에 이후 고려에서는 이제 과거 제도의 틀 속에서 제술업과 강경업이라고 하는 큰 이제 시험을 두어서 그 유학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이제 선발을 했었고 그와 함께 이제 승과를 두었다. 그리고 이제 승과를 통해서 이제 왕사나 국사제도 등을 두어서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불교와 유교의 역할을 구분하긴 했지만 결코 이제 서로를 배제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문학자의 해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글을 지은 해심도 처음에는 이제 사마시에 합격해서 이제 국자감 태학에 들어갈 정도로 이제 유교 경제는 굉장히 밝은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그 유교 경전에 대한 지식은 출가 후에 이제 스승이 진울에 의해서 더욱 빛을 발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심 큰 스님은 불교의 가르침을 유교나 도교와 그 원리가 통해 있음을 이제 상세히 논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전문학자가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해심 스님이 참정 최홍윤에게 보낸 글에 잘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최홍윤이라고 하는 분은 누구냐? 해심이 출가하기 전에 치른 이제 사마시라고 하는 과거 시험을 관장했던 인물인데 이 때문에 이제 해심은 이제 최홍윤의 문화에서 나온 셈이 된다. 그랬는데 이제 얼마 후에 최홍윤이가 정승이 되고 해심이 조계 그 수선 사주가 되자 최홍윤 정승이 스스로 이제 자기가 불제자다 이렇게 자칭하고 수선사의 이름을 올리기를 원하여서 이제 편지로 그 뜻을 전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때 이제 해심이 그 최홍윤에게 서로 돌아가면서 손님과 주인이 됐다. 번갈아서 스승과 제자가 되었다라고 이제 했다는 건데 이걸 보게 되면 이제 이 사유는 불교를 바탕으로 해서 유교와 도교를 아우르고자 했던 해심의 사상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고려중기 선종의 사상적 경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준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이제 역사학자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이제 해심 큰 스님이 유교 경전에도 굉장히 밝은 인물이고 또 이제 그 불가의 가르침도 이제 굉장히 잘 익힌 분이셔서 이제 그런 그 불교의 가르침이 유교나 도교와 원리가 이제 서로 통해 있음을 이제 논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해심과 최홍인의 관계도 이제 서로 돌아가면서 선생과 주인이 되기도 하고 번갈아서 스승과 제자가 되기도 하는 그런 사이였다라고 해서 이제 이 사료를 이제 불교를 바탕으로 해서 유교와 도교를 아우르고자 했던 해심의 세상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이것이 고려중기 선종의 사상 경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이제 역사학자가 해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그 사가의 그 해심 스님의 글하고 그다음에 전문학자 해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두 가지를 이제 잘 정리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이것만 갖고는 좀 부족하겠다. 이제 되어서 이제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그 제2대 수선사주로서 해심 스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좀 더 이제 전문학자의 글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참고문헌을 읽으려고 봤는데, 이 보니까 이제 그 발표 논문들이 발표된 시기를 보니까 이제 그
1977년, 86년, 1984년,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지금부터 대충 한 이제 40년 전의 글들이 쭉 되어 있죠. 그럼 이분들의 글은 고익진 선생님, 뭐 이지환 스님, 최병원 선생님, 뭐 이렇게 해서 허웅숙 선생님, 뭐 이런 분들, 이능화 선생님, 뭐 진성규 선생님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을 보면 뭐 선생님의 선생님뻘 되시는 분들의 글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 여러 가지 글들이 봤는데 이 글은 여러분들이 읽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글에는 이제 한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처음부터 설명드린 것처럼 되도록이면 2000년 이후 한글로 쓰여진 글들을 보자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보니까 이제 선택할 논문이 없어서 이제 어떻게 찾아볼까라고 하다가 이제 지난번에 강건기 교수님은 그분은 지금 이제 전북대학에서 명예 교수님을 하시니까 대충 이제 65세가 넘으셨겠죠. 뭐 여러분들 대부분 이제 20세니까 대충 45년의 차이가 지지 않습니까? 그보다 조금 이제 가까운 차이, 그 사람들을 좀 만났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두 세대 차이가 나는 강건기 선생님하고 이제 한 세대 이상 차이가 나는 이제 강건기 교수님의 글은 이제 지난번에 보조국사 진호를 보면서 해서 봤으니까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반 세대 정도 차이가 되는 분들의 글을 좀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이제 한가람 선생이라고 이제 최근에 이제 석사 논문도 쓰시고 이제 박사 과정에서 논문을 쓰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보조 진울과 진각 해심에 대한 글들을 이제 잘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정리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텐데 이 소개해 드리게 된다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보조 진울과 진각 해심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과 호기심이 생겨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해결하고 싶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제 강건기 교수님한테 여쭤봐도 되겠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전북대학에 가서 이제 강 교수님 연락처를 받아서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수도 있고 또 한가람 선생은 여러분들보다 한 10년, 뭐 15년 이런 정도밖에 차이가 지지 않을 테니까 이분한테는 이제 직접 이제 메일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를 잘 질문을 하게 되면 아마 여러분보다 이제 반세대 앞선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한가람 선생이라고 하는 분의 글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난번에 이제 보조국사 진울을 보면서 공부했던 게 이제 정해쌍수, 그러니까 선정 공부하고 지혜 공부를 각각 독립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진울 이전에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진울 큰 스님 이후로는 이제 선정 공부하고 지혜 공부는 이제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제 선정과 교정은 이제 너무 독립적이어서 서로 소통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진울 스님이 얘기하게 되면서 이제 선종 계통에서 이제 큰 스님이라고 하는 중국의 해능 스님 그리고 화엄종 쪽에 이제 큰 학자라고 하는 이통현 장자의 이제 선종 공부나 화엄 공부를 보다 보니까 이제 선종과 교종이 서로 일치한다, 가르침이 같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이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관 스님 진월 스님은 선종 스님이시니까 그걸 이제 주로 했던 것이 도노라고 하는 것인데 이 도노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 그러니까 오는 깨달았다는 건데 어떻게 깨닫느냐 이제 이걸 단박에 깨닫는다라고 하는 건데 뭘 깨닫는 거냐? 그러니까 깨달음은 이제 단박에 깨닫는 건데 뭘 깨닫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모두에게는 이제 본래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성품들, 이제 불성이 있었다 우리 마음에는.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래 우리 마음은 텅 비어 있으면서도 이제 환히 밝은 바탕이고
또 이제 뚜렷한 지혜와 고요히 가라앉은 마음이 이제 같이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우리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 이제 그 도노 점수라고 하는 두 단계가 한 것은 첫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그 우리의 마음 속에 부처가 될 만한 성품이 갖춰졌다 있는 것을 단박에 깨달아야 되고요. 그것은 이제 도노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본인에게 불성이 갖추어져 있긴 하지만 점점 이제 깨달음의 높은 경지에 의해서는 이제 지속적인 공부, 점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때 이제 지속적인 공부와 관련해서 이제 그 한가람 선생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간화선이라고 하는 화두라고 하는 단어들인데요. 그 간화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화두를 들고 수행하는 참선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 화두라는 것이 이제 깨달음의 세계를 총체적으로 드러내 보인 본래 모습인데, 그 수행에 있어서 이제 화두를 간하는 간화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 화두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걸 보면, 불가의 수행자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참고하는, 그러니까 참선하여서 진리를 찾는 그런 문제로서 주로 말보다 앞서가는 것.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을 어떻게 했을 때 그 생각을 글로 표현한다고 것이 가능한가? 한가람 선생이 이제 본인의 글은 생각이 한 10분의 1법, 10분의 1만 표현이 된다고 글로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그리고 이제 그 글과 말을 보면 말은 글에 이제 10분의 1만 누구를 표현되는 중심으로 것이다. 대중하겠으며 이렇게 되는 과연 것이죠. 어떻게 오늘날 그러니까 이제 말에 앞서 글이 있고 글에 앞서 생각이 있는 거니까 설명하고 싶은 말보다 앞서가는 것이 관련해서 것인데 보조진울 화두라고 하는 것은 한국 불교 언어 이전의 소식이라는 뜻이 없어 언어 이전에 내 마음을 쓰러잡는 법을 화두법이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두 중국의 그 불교의 사상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이제 크게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 모르는 단어 대종묘, 이제 관조법 이런 것이 불교의 사상을 받아들인 한편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불교의 성교일치, 도노점수를 설명을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그 한가람 선생이 말씀하신 성을 했다. 진울 스님은 이제 간화선을 이제 체계화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해심 스님은 간화선을 이제 대중화하신 분이다. 진각 해심 스님 이런 얘기를 이제 쭉 하시면서 진울이 한국의 체계화는 어떻게 간화선을 받아들인 대중화는 어떻게 했는가, 그 체제와 이런 얘기들을 이제 나아가 이제 현재 한국에 존재하고 있는 이렇게 생각을 가장 가깝게 발전시킨 인물이 해심 스님이다. 이렇게 놓고 본다고 한다면, 그 보조진울이 그 간화선을 체계화한 인물이라고 한다면 이제 진각 해심은 이제 간화선을 대중화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이분의 전체 글을 쓴 그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론을 보게 된다고 하면 역시 이제 그 같은 방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정리할 건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이제 그 결론을 읽어야 되는데, 이제 결론에서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낯선 어휘들이 나오는데, 이제 선병, 그러니까 그 좌선을 할 때나 이렇게 선을 할 때, 참선하는 수행자가 이제 망상이나 환각에 빠지거나, 이제 그 생각뿐만 아니라 몸 자체에 이상이 생기는 걸 이제 선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종불교를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불림물자, 그러니까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또 교회 별전, 이제 가르침 외에 별도로 전해지는 게 있다. 이게 뭐냐라고 하는 거, 문자나 말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냐 하게 되면 이제 바로 인심,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죠. 아까 마음은 어떤 거였었냐면 불성을 갖고 있고 그러한 마음인데, 이렇게 직접 들어가야지 견선성불을 한다 라고 하는 말이 이제 불림문자, 교회 벌점 불림문자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교와 설 외에 체험에 의해서 별도로 전해지는 것이 바로 그 선의 진수이므로, 이제 오직 좌선에 의해서만 이제 석존의 깨달음이 바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서, 이때는 말과 글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서로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마음으로 전달돼서 아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선 공부할 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제 그 화엄 쪽에서 얘기하게 되게 되면 이제 사사무예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 보게 되면 이제 사법계, 리법계, 리사무예법계, 사사무예법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리와 사는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공과 색 개념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빌려온 이제 중국 철학 개념으로서 이제 그 진리 그리고 현상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그 이제 존재 가능한 우리가 이제 상상할 수 있는 존재 가능한 세계의 방식은 이제 그 진리와 현상이 이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느냐를 보게 된다고 하게 되면 이제 그 현상으로만 이루어진 그런 사법계가 있고 또 그 진리와 맞닿는 이법계가 있고 이제 현상과 진리가 서로 무해하거나 이제 막히거나 걸림이 없는 상태죠. 현상과 진리가 서로 막히지 않고 걸림없이 관계를 맺고 있는 이사무해라고 하든가 또 현상과 현상이 서로 막힘이 없이 관계를 맺고 있는 사사무해법계 이렇게 이제 네 가지 법계로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용어들 그러니까 사사무해라든가 교회별점 분리문자, 그 성병 이런 것을 이제 여러분 염두에 두고 이분의 이제 그 결론 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보조진울은 간화선을 체계해왔고 이제 그 해심은 간화선을 대중화했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중국으로부터 전라된 간화선 대종고 스님이라고 하는 분으로부터 전달된 간화선도 이제 그 한국의 특성에 맞게 변화되어서 이제 지금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선법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 그 간화선 즉 화두를 들어서 수행을 하고 그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선병이라고 하는 그 선병이라고 하는 것을 멀리해서 궁극적인 깨달음에 문에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국의 간화선이나 한국의 간화선이 이제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한국 간화선의 특수성은 그동안 구체화되지 않았던 선병을 체계화시키고 그 중에서 이제 핵심 요체를 뽑아서 이를 대중화시키는 데 활용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참고할 수 있는 이제 한국의 간화선이 존립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젊은 한가람 선생이 이제 그 보조와 진각을 공부한 결과 내린 결론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는 결과를 위해서 이제 한가람 선생이 그를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는 게 이제 본론 부분에서 볼 건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도노 점수, 정해 쌍수, 성적 등지문, 원돈 신해문, 경절문, 육조단경, 이통현, 뭐 대해스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처음 사전에서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네이버나 이런 걸 뒤져가지고 이제 사전에서 찾아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했는데 이거는 지난번에 그 보조 진울에 대해서 볼 때에도 이제 한번 다 정리했던 그런 내용들이죠. 근데 그런 내용들인데 이제 이것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중국선하고 한국의 선, 중국의 간화선하고 한국의 간화선에서 서로 이제 공통되는 거, 그것도 보편성이라고 설명을 한 거고, 거기서 이제 다시 이제 한국만의 특수성, 우리나라만에 갖고 있는 그 간화선의 특징들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박스에 있는 것을 쭉 읽어보면, 이제 그 본고에서 그 얘기하려고 하는 간화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송대에 발달된 선법이다. 문자 그대로 화두를 보는 선이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화두를 보는 선이라고 하는 뜻은 이제 간화선의 실질적인 수행 방법과 관련이 있는데, 그 간화선의 구체적인 수행법은 주로 이제 선사들이 공안이라고 불리는 조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그 선사들이 제자들의 이익의 깊이를 가늠하는 속도로 사용해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간화선이 뭐냐라고 얘기를 했던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속존의 마음이고 교훈은 속존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선은 부처의 마음이고 교는 부처의 말씀이다. 이거는 지난번에 진월 스님 할 때도 나왔던 거. 그래서 이제 선과 교는 서로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거다라고 해서 선만이 옳다, 교만이 옳다라고 이렇게 다투는 그 고려 중기 불교계의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이제 화합시키려고 이제 진월 스님이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이제 그럴 때 이제 그 선종의 대표적인 가르침인 교회 별점, 불림 문자, 이것도 이제 장애물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교정의 주례어인 화엄의 그 사사무예라고 하는 것을 이제 동시에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그 진울 스님은 자신의 그 선사상을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도노점수하고 정해상수로 나누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성적 등지문, 원론 신해문, 경절문이라고 하는 삼중 법문이라고 하는 것을로서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범주화하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선교가 이제 하나의 몸이다라고 하는 걸로 인해서 이제 진월 스님이 이제 그 고려의 사정에 맞게 고려의 그 당시에 그 논쟁이 되었고 있었던 교종과 선종은 다른 거다. 그 선정 공부와 지혜 공부는 다른 거다. 등등 이런 공부들을 이제 모두 하나로 이제 통일시키기 위해서 설명되었던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들이 이제 그 중국의 대종고 스님이 받던 간화선하고 이제 한국의 간화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각각 그 중국의 사정과 한국, 고려의 사정이 달랐기 때문에 아마 서로 이제 같은 점도 많고 다른 점도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진울의 간화선에 대해서 이제 보고 있는데, 이제 진울의 수행법은 이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반조자심, 그러니까 스스로의 마음을 끊임없이 이제 되돌아보게 되는 그런 방식이란 반조자심이라고 하는 것하고, 이제 화두를 참고하는 간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 진울만의 어떤 간화선의 방법들을 만들었는데, 이 수행 방법 중에서 이제 반조자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회광 반조를 통해서 이제 자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이제 간화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화두창부를 통해서 아름아름 병통을 제거하는 수행 방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에 되어서 이제 그 둘을 이제 보완하고 조화하게 되게 되면서 이제 반조자심이라고 하는 것하고 간화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서로 보완하고 조화를 시키면서 했던 수행법이라고 하는 것이 진월 스님의 수행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것은 이제 진월 스님이 그 혼자서 독자적으로 창안한 게 아니라 모든 공부가 다 그렇지만 앞에 있는 분들, 앞에 이제 공부하셨던 분들의 그 공부 내용들을 다 여러분들이 그 정리하고 난 다음에 또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것처럼 진월 스님도 그 이전에 이제 종밀 스님이라고 하는 중국 스님, 화엄중 제5조라고 하는 분이 생각했던 것을 이제 잘 정리해서 정리를 한 건데, 그 당시 이제 그 종밀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반조법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몸을 움직이고 뜻을 일으키되 내가 불법을 위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스스로 헤아려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령 이제 맛있는 음식, 까칠한 음식을 놓고 봤을 때 내가 음식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분별이 없는가를 이제 스스로 챙겨봐야 된다라든가, 이게 춥거나 따뜻한 것에 대해서 내 몸에 좋은 것만 챙기고 나쁜 것은 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되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익되는 거, 손해보는 거, 어떤 거는 이제 모욕적인 거, 또 명예로운 거, 그 다음에 이제 칭찬, 비방, 고통과 즐거움에 대해서도 이제 하나하나 살펴서 진실로 이제 중생의 생각이 하나의 마음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스스로 반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반조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규봉 종밀 스님의 그 반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받아서 이제 진월 스님이 반조 자심이라고 하는 수행법을 이제 개발해내고 발전시켜 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반조 자심했을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공적 영지심이라고 하는 건데, 모든 법은 꿈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모든 성인들이 동일하게 말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망념은 본래 촉촉하다라고 하고 태클의 경계는 본래 공허하다. 그리고 공적한 마음의 영은 어두운 것을 아니 이것이 바로 공적의 알미니 이것이 바로 너희 진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그 반조자심뿐만 아니라 화두를 참고하는 중요성도 역시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서 하게 되었고요. 그것이 이제 반조자심 그 화엄숙과 관련해서 설명되었던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화선의 통로한 이제 특수성을 설명하면서도 했는데, 해능 스님이라고 하는, 해능 스님은 그 중국 선종의 6대조에 해당되시는 분인데, 그분의 그 사상의 핵심은 이제 그 도노라는 데 있다. 이게 이제 단박에 깨달아간다라고 하는 건데, 단박에 깨달은 것은 이제 뭘 깨달아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어서 그 중에서 이제 그 개정해 이제 사막과 관련해서 이제 바탕따끔이 있게 되는데 이제 교화선을 함께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이통현 장자가 설명을 했던 것을 가만히 보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거기서 설명하는 것도 이제 그 쭉 보다 보면 앞에 이제 인용문을 읽어보면 우선 이제 여신한 지혜로서 자신의 마음에 진실됨과 허망함을 마치고 결단하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반조자심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 반조자심한 이후에 못을 베고 철을 자르는 말로서 세밀하고 깊고 자세히 참고하여서 그곳에서 몸을 나갈 수 있게 한다. 즉 가히 내 모서리가 분명히 땅에 붙어 있게 됨으로써 들어 흔들어도 움직이지 않고 태어남으로써 나오거나 죽음으로 들어가는 큰 자제함을 얻게 된다. 라고 하는 것. 이제 수행으로서 이제 간화선의 중요성을 논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만 갖고 설명을 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구경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번뇌를 완전히 소멸해서 이제 마침내 마음의 근원을 깨닫는 그런 것까지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내가 법문사에서 머무게 된 지 10년이 되었다. 비록 뜻을 얻고 움직여서 닦아 허망하게 시간을 보낸 적은 없지만 아직 정견이 사라지지 않아서 마치 어떤 물건이 가슴에 걸려있는 것이 원수와 같이 있는 것과 같았다. 그래서 이제 지리산에 머물 때 얻은 종고 스님의 어록을 쭉 보다 보니까 선은 조용한 곳에 있지 않고 반대로 이제 시끄러운 곳에 있지도 않으면서 날마다 이제 그 반연하여서 응하는 곳에 있지도 않고 사랑하고 분별한 곳에 있지도 않다. 그러나 이거 제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조용한 곳이나 시끄러운 곳이나 날마다 반연하여서 응하는 곳이나 사랑하고 분별한 곳을 버리고 참고하는 것이다. 그러니 호련히 눈을 떼면 이제 비로소 사방에 각각 집안지림을 알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일상생활이나 수행생활이라든가 그런 것에 어떤 장소나 시간에 대한 구애를 받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제 거기서 이제 그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이제 무자화두에 대한 건데, 이건 이제 대스님이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 진울 스님은 한 두 가지를 확장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게 된다고 하면, 어떤 스님이 조주 스님이라고 하는 이제 중국의 큰 스님에게 물었는데, 사람에도 불성이 있다. 뭐 이건 뭐 그렇게 알 수 있겠는데, 그런데 이제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었을 때, 조주 스님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화두를 이제 들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이냐,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깨닫기를 왼쪽이라고 해도 옳지 않고, 이제 오른쪽으로 해도 옳지 않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불성이 있다, 없다 라고 이해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있고요. 또 절대적으로 없는 없음이라고 이제 그렇게도 이해하지도 마라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개에도 불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개에도 불성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치를 따져서 알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의근 아래에서 이리저리 헤아리지도 말라. 눈썹을 올리고 눈을 깜빡이는 곳에 뿌리를 흔들어 삼으려 하지 말라. 말길 위에 살길을 짓지도 말고 일 없는 곳에서 드나들지도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서 일으키는 곳에 긍정하지도 말고 아까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설명이 이제 대해가 제시했던 8가지인데 거기에 2가지를 더해서 문자 중에 인증하지 말고 미혹한 마음을 갖고 깨닫기를 바라지도 말아야 하며 바로 마음을 사용함이 없어야 할 것이니 이제 마음 사용이 없을 때 공함에 떨어질까 또 겁내지도 마라. 여기가 다시 길한 곳이니 호련 늙은지가 솥불에 들어감과 같이 문득 반대로 끊어진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진울 스님이 설명을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진울 스님은 대해 스님이 했던 것처럼 이제 선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용한 곳에 있지 않고 반대로 시끄러운 곳에 있지도 않다.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일상생활과 수행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 항상 같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일상이 수행이고 수행이 일상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의 가르침을 완벽하게 이제 다습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대의 종보 스님은 전쟁과 농사에 참여하는 것 역시 이제 권장하고 계시는데 이런 측면들은 이제 중국 불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삼교일치의 그런 한 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진울의 스님의 책을 보다 보면 대해 스님이 주장하는 삼교일치와는 유사한 사상이 나타나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진울 스님과 대해 스님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그러니까 대해 스님은 삼교일치적 사고를 하고 있고 진울 스님은 삼교일치적 사고를 하지 않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걸 하고 있는데 이걸 보게 되면 이제 진울 스님은 대해 스님을 모델로 해서 공부를 했지만 대해 스님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이제 진울 스님만의 체험과 성찰을 통해서 이제 자신만의 사상을 성립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울 스님은 이제 가마 결의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저술을 하게 되면서 경절문의 주된 사상을 완성하였고 관화선을 성립하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진울 스님의 경절문의 깨침을 보게 된다면 만일 깨뜨리는 논법과 깨뜨려지는 논법을 간택해서 취사하는 견해가 있다면 즉 완연히 언변에 집착해서 스스로 그 마음을 흔드는 것이니 이를 어찌 뜻을 얻어 다만 화두를 두는 사람이라고 하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들어서 앞선 이문의 깨달음과 다른 방식의 깨달음이 경절문에 있다 를 하게 된다고 하게 된 거 본다면 이게 진울 스님이 가마선을 받아들여서 고려에 정착시킬 때 반드시 이거는 이제 수용자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제 변형시켜서 정착시킨 것이다. 그러니까 독자적인 세계를 만들었다. 이렇게 했던 것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진울 스님의 원돈 성불론에서 아주 잘 드러나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하고 있는데 선에는 삼형문이 있다. 최중현, 구준현, 현중현 이게 3면이 있는데 최중현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끝없는 찰나의 경계는 나와 타임과 북근만큼도 다르지 않다. 10세의 고음은 이제 처음과 마지막에 한 생각을 여의치 않는다라고 하는 사사무예라고 하는 법문을 이용해서 처음 근기에 깨달아 들어가는 문으로 삼았고 이 역시 이제 언설의 가르침 중 생각을 잊지 않음으로써 이 구중현은 흔적 없이 평평하고 상쾌한 농부로 그 집착을 파괴해서 단숨에 불법을 생각을 잊게 한다. 이 역시 상쾌한 지경과 상쾌한 엉부가 있음으로써
현중현의 오래되어 변하지 않는 고요함과 방과 하나의 작용으로 단련한다. 이렇게 한 선수행법을 만들게 됨으로써 이제 보조만의 그 새로운 선수행법이라고 하는 것, 선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도너 견성에 더해서 공적 영지의 체험을 중요시하게 되고, 그리고 궁극적인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 언어를 벗어난 경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보조 진울의 중요한 간화선 공부법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주에 보게 된다면 이제 진울 스님은 그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개념도 이제 세분화하게 되고, 이제 개념을 공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엘리트도 있고 일반인들도 있고 해서 엘리트가 좀 더 이제 공부를 잘 할 수 있게 간화선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한 것에 대해서 해심 스님은 이건 엘리트와 대중의 구분이 있는 게 아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제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또 새로운 형태의 간화선을 만들게 되었는데, 이제 두 분이 만나는 것을 이제 보게 되게 되면, 이제 그 해심 스님이 진울 스님을 뵐 때, 진울 스님이 해심을 보고, 그분이 이제 승려, 처음엔 이제 스님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다시 보니까 이제 스님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왜 그렇게 됐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 진울 스님이 예전에 꿈에서 이제 설두중현이라고 하는 선사가 사원에 들어오는 꿈을 꿨다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설두중현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제 해심 스님이 와서 이제 인사를 드리니까 이게 해심 스님이 그 설두중현 스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주 18을 보면 이 설두중현 스님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스님인가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 옛날부터 내려왔던 고칙, 옛날부터 냈던 고칙 화두를 이제 1000개, 100개를 가려서 뽑아서 그에 대해서 이제 송을 붙였던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아마 진각 그 해심 스님도 이제 그 설두 중현 스님처럼 그렇게 이제 고칙을 이게 잘 뽑아가지고 설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심 스님은 진각 진우 스님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이제 진울 스님이 원칙으로 만들어 놨던 간화선을 체계화했던 것을 좀 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접할 수 있고 수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대중화시킬 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해심 스님 역시 이제 제눌 스님에게 이제 3번의 중요한 시험을 보면서 이제 그 진울 스님한테 인정받는 그런 과정이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어떤 거였었냐면 이제 선승 몇 사람하고 함께 이제 그 스승 진울 스님을 뵙기 위해서 가다가 이제 진울 스님이 이제 생활하시는 암자 가까이에서 잠시 쉬는 동안에 진울 스님이 이제 그 시자, 진울 스님을 모시는 분을 이제 부르는 소리를 듣고 해심 스님이 개송을 지어 올렸는데, 그 아이 부르는 소리는 송나의 안개에 떨어지는데 차 다리는 향기는 돌길의 바람에 풍겨오네라고 하는 걸로 이제 개송을 지으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 시를 지우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을 이제 진울 스님이 듣고, 진울 스님이 갖고 계셨던 그 손에 들고 계셨던 부채를 해심 스님한테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채를 받은 그는 이제 그 화답하는 개송을 다시 올려서 전에는 스승의 손에 있더니 지금은 제자의 손에 왔네. 그 부채가 이제 그 진울에 있다가 해심한테 왔다는 거죠. 만일 더위에 허덕일 때 만나면 맑은 바람이 일으킨 데 어떠하리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 해심 스님이 이미 부처의 깨달음을 어느 정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진울 스님이 이제 인정한 것이 아닌가, 그 경지를 인정했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진가국사 어록을 본다고 한다면 이제 그 해심 스님의 수행 요점,
방법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스승인 진울 스님과 똑같이 지와 관, 정과 해에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내용을 이제 쭉 보게 되면 이제 앞에 박스에 나오는 것처럼 수행의 요점은 그 진울 스님과 같이 지와 관, 정과 해를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일체의 모든 법이 본래 텅 비어서 공한 사실을 비춰보는 지혜를 이제 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된다 보면 이제 모든 분별 망념을 이제 없애는 거죠. 이게 쉬는 것은 이제 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와 관이라고 하는 건데, 이 지라고 하는 것은 번뇌 망념을 스스로 이제 깨달아 가지고 망념을 방지하는 것이며, 마음을 써서 이제 억지로 번뇌 망념을 끊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끊겨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 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번뇌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보고 깨닫는 것이고, 이것도 역시 마음을 써서 고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경계에 대해서 마음에 동요함이 없는 것이 선정이지, 힘써 망념을 제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불성을 깨닫고 미혹하지 않는 것이 지혜이지, 이제 힘써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스스로 불법을 공부해서 지혜의 힘을 얻었으나 힘을 얻지 못한 나를 점검하여서 그 소식을 알 때 이제 가능한 것인데, 이제 이 밖에 선승들의 그 화두를 읽는 간화선의 수행이 있는데, 이제 간화선은 불법을 체득하고 하는 최고의 지름길이 있기 때문에 이게 경절이라고 하는 거죠. 지와 관, 정과 해를 함께 닦는 수행이 모두 그 가운데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수행법은 이제 구체적으로 대종고 스님의 서답에 이제 제시되어 있다. 라고 이제 설명하게 되게 되면서 이제 진각 스님하고 아니 그 보조 스님, 진월 스님하고 진각 해심 스님이라고 하는 그 두 분의 이제 수행 요점들이 어떻게 동일한가, 지와 관, 정과 해와 더불어서 어떻게 동일한가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해심 스님은 이제 구자, 그러니까 이제 개가 불성이 없다, 무불성이라고 하는 그 스토리가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이제 독자적인데, 이제 그걸 이제 설명하는 글들이 이제 여러 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그 해심 스님 입장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이제 조주, 이게 중국에 계셨던 조주 큰 스님의 무자 화도를 이제 참고하는 방법과 선병을 맞는 방법을 다룬 이제 구자무 불성화 간병론을 저술하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간화선 수행의 기초가 되는 이제 선문염송이라고 하는 1125칙과 선승들의 개송 등을 이제 정리하여 편찬을 해왔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서 이제 그 대중화를 위한 노력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1125칙을 정리한 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였었는데, 이제 그 진월 스님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조주 스님이 얘기했던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라고 하는 화두를 들고서 이를 이어서 이제 대종고 선사께서 이제 그 십종병이라고 하는 거 들어서 이제 물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통 분들이 대답을 못했는데, 오로지 이제 해심 스님이 말하기를 그 삼종병을 가진 사람이어야 비로소 이 뜻을 알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길래, 진울 스님이 이제 제자 그 해심 스님에게 그 삼종병이 있는 사람은 어디로 숨을 쉬고 있는가 이렇게 그 말씀하시니까, 해심은 손으로 이제 찬물을 한번 딱 내리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진울 국사가 크게 웃으면서 이제 방자실로 들어가서 다시 이제 몰래 불러서 대화를 나누고 기뻐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이미 자녀를 얻었으니, 그러니까 진울이 이미 해심을 얻었으니 죽어도 한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해심, 너는 응당 불법을 수호하는 것을 스스로 이제 임무를 삼아서 그 본원을 버리지 않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이 두 분의 선문답도 재밌죠. 그렇죠? 삼중병이 있는 사람을 손은 어디로 손을 씻고 있는가 했더니 해심은 손으로 창문을 한번 딱 내리친 걸로 답변을 했다고 하니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얘기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십종병에 대해서 이제 10가지 병통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이제 그 해심 스님은 이게 10가지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고 이제 4가지로 줄이고 다시 2가지로 줄여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해심의 역할이라고 하는데, 그 자세하게 말하면 10가지 병통이 있지만 간략하게 말하면 유심과 무심, 그리고 언어를 사용하느냐 침묵만 하느냐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서 이제 대종고선사는 유심으로 무자화두를 깨달아 알려 해도 안 되고, 무심으로 무자화두를 깨달아 알려고 해도 안 되며, 언어를 사용해서 무자화두의 의미를 조작하려고 해도 안 되고, 침묵으로 무자화두의 의미를 통하려 해도 안 된다. 라고 하는 말씀하셨다는데, 이거는 결국 이제 그 해심 스님은 십중병을 대외와 그 대회 스님, 대회 종고 스님하고 보주 진을 스님은 이제 그걸 이제 십중병으로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걸 4가지로 줄여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심과 무심, 언어와 정묵을 얘기했고, 이걸 다시 이제 둘로 요약해서 사이와 불사이로 나뉘어봤고, 그래서 이제 그 무자화두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조차도 병통으로 보고, 무자화두를 이제 가나 참고하는 것에만 열중해야 된다고 주장함으로써 보조진울의 사상의 맥을 잇고 있으면서 그 결을 달리해서 해심만의 그런 주장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가나선의 그 새로운 경지를 이제 만드셨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항상 이제 수행과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이 되어서 일상생활 내에서도 끊임없이 화두를 참고해서 불법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만약 일상생활을 떠나서 달리 불법을 구하려 한다면 이것은 이제 파도를 버리고 물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며, 그릇을 버리면서 금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니, 그건 오히려 일상을 떠난다는 것은 불법과 더욱 멀어질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이제 그 해심 스님은 진울 스님의 성교 일체를 받아들였다. 두 분이 이제 보편적인 생각을 갖고 있겠죠. 근데 이제 선의 비중을 더 강화해서 십종병을 사종과 이종으로 줄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해심이 새로운 세계를 이제 한 거고요. 또 이제 진울 스님 같은 경우는 근기를 구분을 하고 있는데, 해심 스님은 근기의 구분을 나누지 않아서 이제 가나선이 대중적으로 확산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한가람 선생님의 해심과 그 진울의 차이점이라고 설명하게 됩니까? 동시에 해심의 독창적인 선의 면모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서 이제 그 한국에서 이제 강화선에 대한 위치를 이제 설명을 하시게 됐는데, 그 태고 보우선사를 들어가면서, 태고 보우선사는 이제 부처와 조사를 뛰어넘는 격외선에 따라서 대장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하고 1700공한, 임재의 할, 덕상의 방일지라도 본분으로 비춰본다면 다 부질없는 것이다 라고 이제 설파하시면서, 가나선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이제 화두의 참된 뜻을 공부하여서 의심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고, 또 화두가 해결된 이후에는 반드시 선맥을 잇는 종사를 찾아가서 자신의 경지를 확인받게 하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되어서, 태고 보우선사가 이제 그 이를 통해서 화두를 통해 깨친 자신의 경지가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를 최종적으로 검증받아야 된다고 하는 가나선의 수행 체계를 이제 확립해가는 과정까지 설명을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 보조 진월, 진각 해심, 그리고 이제 태고 보우 선사까지 쭉 연결되는 과정 속에서 가나선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총 체계가 이제 완성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런 설명을 통해 가지고 그 보조 진울 스님과 진각 해심 스님만의 중국과 그 고려의 각고 다른 점, 그리고 이제 그 보조 진울 스님과 진각 해심 스님의 각고 다른 점들을 쭉 이렇게 설명해 가면서, 이제 정해상수부터 시작을 해서 감화선이라고 하는 데까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렇게 꼼꼼히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5주차 첫 번째 강의하고 두 번째 강의를 통해 가지고 정해상수부터 유교와 불교는 하나까지다를 설명했지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내용 속으로 정해상수부터 시작해서 이제 간화성까지 연결되는 걸 통해서 도너 점수의 여러 가지 공부하는 방법들 그리고 이제 깨달음에 대한 내용들이 쭉 정리해 보았는데 이 두 분, 강건기 교수의 글과 한가람